두 분의 노하우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재무 노하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희 돈키호테 방송을 수개월째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막 듣기 시작한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보험의 기초를 준비했습니다. 보험의 기초. 저희가 그동안에 뭐 보험 용어라든가 보험의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청취자분들한테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셔도 어느 정도는 혼자서 보험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주디, 보험증권을 딱 펼쳐보면 제일 위에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쭈디라고 불러도 소용없어요. 난 이미 삐쳤어요. 자, 어쨌든 보험증권 딱 펼쳐보면 상품 이름 나오죠. 제일 위에. 맞죠? 맞습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상품명이 나오죠. 근데 이건 뭐 지금 막 들으시는 분도 아시는 내용이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명만 잘 확인하셔도 어느 정도 보험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잘 모르겠다면 상품명이라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종신보험이라고 적혀 있으면 주로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무슨 건강보험이라고 적혀 있으면 암이라든가 뇌혈관, 심혈관 같은 진단비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품명만 알고 있어도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으로 설계된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인 줄 알고 잘못 가입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가끔 종신보험인데 종신이라고 안 써있는 보험도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종신보험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 뭐 CI보험이라는데 이럴 때 종신이 그 생략된 경우들도 빠져있는 있게 되는데, 경우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부터 너무 대충 건너가기 때문에 그 상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상품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역시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들은 대부분 무슨 연금보험 혹은 무슨 저축보험 혹은 변액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상품명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연금이나 저축이 상품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둘 다 들어있는 경우도 봤어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이건 뭐예요? 그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이 자, 제가 쭈디 이쁘지 않아요 그러면 안 이쁘다는 것처럼 연금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종신보험으로 끝난다. 그러면 얘는 종신보험인 겁니다. 그렇겠죠. 네. 다른 여러분,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끝부분을 보래요. 오늘 윤서연 전문가님 끝나고 남으세요. 우리가 심도 깊은 얘기를 좀. 자, 어쨌든 상품명만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어떤 목적의 보험인지는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입한 목적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도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린 거죠. 첫 번째로 상품명을 확인하셨다면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보장기간과 납입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납입기간은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고 그죠. 보장기간은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쉬운 용어인데 여기서 혼동하시는 게 있거든요. 몇 가지 혼동하시는 게 있는데 뭐요? 보통 만기 환급형 보험은 만기 때 그동안 납입했던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만기 환급, 말 그대로 만기 때 내가 낸 돈의 전부 아니고 일부를 환급금으로 준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만기 환급을 납입이 완료되면 돌려받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기 환급형은 보통 납입이 끝나게 되면 돌려받는 게 아니라 보장이 끝나는, 즉 보장 만기 때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보장 기간이 끝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되어 있는 보험은 만기 환급금을 20년 납이 끝나고 받는 게 아니라 100세 만기니까 100세 때 만기가 되고 나서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내 100세 만기면 그럼 사람이 100세까지 다 살 수 있을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해지환급을 받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 가입한 보험증권을 들고 오셔서 이건 정말 잘 싸게 가입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보험은 납입기간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왜요? 물론 보면 되게 잘 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네. 문제는 납입기간이 40년, 50년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걸 아까 쭈디가 얘기한 20년 납으로 환산한다면 2배보다 훨씬 더 보험료를 내니까 그죠. 총 보험료를 계산해 본다면 이건 싼 게 아니죠. 물론 정말 잘 준비하셔서 가입하신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잘못 가입한 경우라면 뭐 40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저요 옆집 사람보다 반 정도 되는 가격에 가입했어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반이 넘는 거죠. 네, 2배의 기간 동안 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 네. 그 다음은 납입 기간을 잘 확인해 보셔야 적절한 금액에 잘 가입한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험 상품 이름, 보장 기간, 납입 기간을 확인했으면 다음으로는 이제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보통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뉘어지는데 보험 증권을 보면 먼저 주계약 보장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특약 보장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씩 꼼꼼히 읽어보면 내가 암 진단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에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대략적이라도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두 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해서 증권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 보험의 증권을 이렇게 쭉 봤더니 암보험에 가입한 증권인데 나는 분명 암보험 하나를 들었거든요. 근데 암 무슨 여러 개가 쭉 보장 내용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개괄적으로 본다면 일반암이 있고 고액암이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암이나 뭐 상피내암 같은 유사암을 보장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걸 다 풀어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그냥 일반암, 유사암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뭐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풀어서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암보험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암에 대해 보장 받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진짜 내 증권 꺼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암에 얼마를 받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험회사는 모든 암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나 암보험 5천만 원짜리 있어. 무슨 암이든 걸리면 5천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 상품의 이름, 납입 기간, 보장 기간 이런 거는 간단하니까 사실 보면은 이런 얘기구나 파악할 수 있는데 보장 내용은 저처럼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험 증권에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제목만 설명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살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약관 이게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걸 이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에게 보장 분석을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혼자 잘못 판단해서 좋은 상품을 해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맞아요. 자, 우선 오늘 알려드린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입한 보험을 자가 진단해 보시고요. 나는 얘기를 들을 땐 쉬웠는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모르겠다. 아니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 알고 싶다 하실 때는 전문가의 진단을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재무고민 상담소를 찾아주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들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50대 주부셨는데요. 주변 지인 중에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편이나 애들 보험도 다 본인이 결정을 해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뭐 아프면 다 보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 하셨는데요. 이렇다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돈키호테 방송을 듣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고 보험료도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으시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아프게 되면 그때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 보험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이 보험까지 잘못 가입한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하시면서 좀 상담을 요청해 주신 케이스입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한 분이 잘못돼 있으면 가족들이 다 같이 잘못돼 있는 경우가 많죠. 좋다 그래서 들었으니까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드는. 아프면 모두 다 보장이 된다. 뭐 이런 보험이 사실 실존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아프면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그런 대박 보험들이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대박 보험이 있다면 저도 당장 가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없다는 거죠. 청취자님은 아프면 보장이 다 되는 보험이라기보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해당해야만 보장이 되는 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랑은 조금 그 포인트가 달랐던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보험이었어요. 예, 그리고 청취자님 가정의 한 달 소득이 380만 원 정도인데 비해서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니까 과도하게 납입하시는 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저축은커녕 매달 적자가 아닌 것만도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보험료나 보장 수준 모두 빨간불, 즉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월급의 3분의 1 가까이가 보험료로 나간다. 이거 진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얘기가 딱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도 까다로운 편이어서 청취자분이 보험금을 받아야 될 상황에,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 상황에 보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그동안 낸 돈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아찔해요. 네. 보험은 상품이죠. 저희가 뭐 다른 데 가서 사는 것처럼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확률이 높은 특약 혹은 보상 확률이 다소 낮은 특약, 효율성이 높은 특약,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 이렇게 여러 가지 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 상황에 최대한 맞는 효율성이 높고 가성비가 높은 특약을 어떻게 잘 골라서 가입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네, 간혹 보험 상품이 딱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 수많은 보장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나에게 맞게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장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아프면 다 보장되는 보험은 정말 찾기 힘들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아플지는 누구나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장의 범위나 확률은 최대한 넓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우리 전문가님들이 강조하시는 게 가성비, 효율성 뭐 이런 부분이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보험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걱정할 거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자, 1부에서는 보험을 셀프 진단할 수 있는 보험의 기초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그런데 가족보험을 무작정 가입하다 보니까 내용도 잘 모르겠고 보험료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의 사연을 또 들어봤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본인 보험. 네, 본인 보험 전에 우선 남편 보험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남편 보험료만 지금 한 달에 51만 원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3인 가정의 소득 대비 권장 보험료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남편 한 사람의 보험료잖아요. 사실 이 남편 보험료만으로도 가정 전체의 보장을 거의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3인 가족이니까. 소득 대비 보험료가 적정한지 이것도 꼭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남편분은 CI 종신보험 2건, 그리고 60세에 보장이 끝나는 암보험, 그리고 의료실비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CI 종신보험은 약관에 따른 몇 가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받을 수가 있어서 조금은 까다로운 보장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현재 다른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청취자님 가정에는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늦게 결혼하셔서 자녀가 아직 어리고 외벌이 가장인 점을 감안하면 사망 보장이 좀 부족한데 그에 반해 보험료는 또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외벌이 가장이기 때문에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보험의 보장은 좀 부족한데 보험료는 굉장히 센 그런 거였다. 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제 두 분이 좀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세요. 네, 우선 남편분의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거고요. 지금은 외벌이고 자녀가 어리니까 남편의 사망 보장은 청취자님이 원하시는 한 2억 원 정도의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보험이 하나 있는데 이건 보장기간이 60세에 끝나는 거라 주요 진단금을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그래서 3대 진단금인 암과 뇌 심장질환에 관련된 진단금을 보장 범위가 최대한 넓은 형태로 채워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잘 가입한 의료실비는 유지를 하면서 그 외에 부족한 진단금이나 필수 보장들을 추가해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사족은 없애고 정말 꼭 필요한 필수 보장들만 우선해서 채워놓은 거죠. 불필요한 보장은 빼고 상황에 맞는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장들 이런 것만 우선해서 채워두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장은 남편 상황에 딱 맞게 채워졌어요. 보험료가 궁금해집니다.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했습니까? 네. 지금 오히려 필수 보장들을 보강을 하고 꼭 필요한 보장의 크기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 남편 보험료가 51만 원이었는데 리모델링 후에
24만 원으로 줄었어요. 오. 예, 한마디로 그간 불필요하게 내오던 보험료의 절반을 덜어낸 것이죠. 아니 불필요하게 내오던 게 절반이나 된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나 진짜 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내지? 하시는 분들은 분명 불필요한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다. 그거는 진짜 돈 낭비입니다. 우리가 애먼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말고 낭비하는 데서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내던 보험료의 절반 이상이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보험료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청취자님 아내분의 보험도 살펴보죠. 네, 청취자님 보험은 한 달에 보험료가 33만 원 정도고요. 이것도 혼자 보험료로는 굉장히 과도한 거죠. 납입이 끝난 건강보험과 최근에 가입한 CI 종신보험 그리고 의료실비가 있었는데요. 총 보험료는 남편보다 적지만 사망보장이 오히려 남편보다 많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망보장은 가정소득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우선해서 준비하는 게 좋거든요. 네네. 사망보장은 소득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소득이 안타까운 일로 중단될 경우에 보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은 필요하지만 아내분은 사실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부분 뭐 가사노동은 노동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재무 컨설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소도 쪽에 사망보장을 모는 게 사실은 현명한 일인 거죠. 누가 더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 그런 질문 할 때마다 제가 좀 난감하게 하는데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그래. 날씨가 더워서 그래. 네. 근데 날씨가 추울 때도 그런 질문 하시니까. 그래요? 노동이라고 인정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맞습니다. 벌어오는 돈,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청취자는 필요 없는 사망보장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청취자님도 남편과 거의 비슷하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보장은 작고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역시나 가입 중인 보험의 보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을 또 추가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보장은 놓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아 주셔야죠. 네, 청취자님은 지금 기존에 완납한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시고요. 최근에 가입한 CI 종신보험은 과감하게 변경을 좀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부시니까 사망보장보다는 주요 진단금 위주로 갱신 없이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요. 뇌혈관 관련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셔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암 진단뿐만 아니라 2대 진단비인 뇌와 심장질환 진단금도 범위가 최대한 넓은 회사로 찾아서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청취자님은 사망보장보다는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진단금과 필수 특약들을 채워서 보장을 튼튼하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하니까 기존 33만 원이던 보험료가 15만 원대로 낮춰졌습니다. 잘하셨네요. 아내분도 남편처럼 꼭 필요한 보장만으로 알차게 준비를 하니까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진짜 필요 없는 곳에 돈 나가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잖아요. 자, 그럼 끝으로 자녀들의 보험도 살펴볼까요? 네, 자녀의 한 달 보험료가 15만 원 정도로 태아 때 가입한 보험 종합보험 한 건인데요. 여기 의료실비도 잘 들어가 있고 보장 기간이나 보장 범위 모두 잘 돼 있어서 참 다행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아보험 치고는 아무리 보장이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아이보험이 15만 원이면 조금 보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내요? 예, 그래서 살펴봤더니 적립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취자님은 적립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셨고요. 이게 단순히 보장보험료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도한 적립보험료는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을 따로 아이 통장에 저축을 하기로 했는데 적립보험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적립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는 상관없이 더 납입하는 돈이죠. 그래서 적립보험료는 이걸 언제 돌려받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20년 납 100세 만기면 아이가 100세 때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그때 돌려받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또한 적립보험료는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회사의 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유리한 장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자, 그럼 가정의 보험료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 한 달 총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였는데요. 가족력이나 상황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보장을 잘 채웠는데도 보험료는 48만 원대로 확 줄었습니다. 아까 기존에 남편 혼자 내던 보험료가 51만 원보다도 혼자 내던 보험료 51만 원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세 가족의 보장을 든든하게 다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성호 전문가님. 네. 자꾸 끝날 때가 되면 자, 입을 좀 풀고 무. 우리 PD 되게 좋아요.
뭐 잘못한 거 있는데 우리 PD한테 그러지 마요. 잘해줘요. 자, 방금 말씀 주신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보장을 가득가득 잘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3인 가족이 48만 원대로 확 줄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넣다 보니까 그것도 정말 보장 넓게 지금은 되게 좁게 돼 있었는데 그걸 넓게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줄었다. 여러분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으신 우리 청취자분들 열심히 벌고 있고 아끼면서 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알고 싶다. 어디에 구멍이 뚫린 건가를 꼭 찾고 싶다 하신다면 가정경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집 가정경제에 내 돈의 흐름들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내 보험은 알아서 잘 되어 있겠지 하고 무심하게 방치해두고 계신가요? 증권 용지의 제목만 살펴봐도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잠자고 있는 보험 증권을 깨워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어나 잠자고 있는 보험증권에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보험과 맞지 않는 보험이 존재할 뿐이죠. 예, 팍팍한 살림살이에 돈 모으기 쉽지 않으시다면 줄줄 새고 있는 보험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2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